네, 오늘 이제 2021년 오테프 랜선 세미나 시리즈 2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8일 8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지금 김찬우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지금 현재 오피니언 라이브 빅데이터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구 실적은 2019년에 퀄러티 앤 퀀턴티의 제1저자로 논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로 이제 2017년 저희 나라 대선 선거 시에 있었던 어떤 온라인 뉴스죠. 온라인 뉴스와 구독자의 어떤 코멘트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조작주의 경향에 대한 주제로다가 논문을 게재를 하셨습니다. 그 저서로는 2016년, 17년 촛불 집회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 민주화, 그 성격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영남대학교 출판부에 이제 공저로 해서 2018년에 저서를 내셨습니다. 주로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K-패션 이미지 AI 빅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해외 여론 데이터 수집 및 텍사노미는 이제 분류 체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구축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아딕 2.0 이 부분은 이제 형태소 사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형태소 사전 그리고 다국어 워드넷 그래서 어휘 목록 구축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주로 텍스트 마이닝 쪽에 대한 활용 검증에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민원 상담 감정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텍스트 마이닝 활용을 위한 언어 자원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해 주실 김찬호 박사님을 소개해 드렸고요. 김찬호 박사님 지금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김찬우라고 합니다. 그, 제가 거창하게 제목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언어 자원 구축이라고 거창하게 이 제목을 달긴 했는데, 실제로 2020년도 NIA에서 니아딕 2.0 및 다국어 워드넷 구축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 활용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축했던 과정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네. 목차는 연구 배경, 형태소 사전 구축 과정, 다국어 워드넷 구축 과정, 그리고 이제 결론 및 향후 과제 목차를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경험상 내가 원하는 이제 코퍼스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단어들이 형태소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복합명사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이 영남대학교라면 영남과 대학교가 분리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형성될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발생했던 그 기술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와 19가 사실 함께 묶여져야지 분석할 때 중요한 단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단어들은 사라지게 되죠. 단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 블록이라는 명사와 체인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야지 블록체인이라는 명사로서 그러니까 복합 명사로서 텍스트를 분석할 때 유용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사전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축약어라든가 신조어라든가 언어들 때문에 대규모의 형태소 사전을 구축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텍스트 마이닝 기술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다국어 워드가 그러니까 워드넷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워드넷은 앞서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휘 목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문서가 있는데 애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 이 단어가 기업이냐 아니면은 그 과일이냐라는 부분들은 어, 문서 안에서의 그 다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나온다라든가 아이패드가 나오면은 얘는 애플이라는 단어가 기업이다. 그 다음에 안에 뭐 옆에 바나나가 나오고 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애플이 사과이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즉, 문장 내에서 하나의 맥락들을 가지고 있고 애플이라는 단어 옆에 과일이고 그 과일의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상이어가 과일이고 그 다음에 동의어는 과일의 종류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문서 안에서 문장 안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매칭시킬 수 있으면은 분석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넷이라는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고 프리스톤 대학에서 이제 워드넷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워드넷이 그러니까 다국어로 연동되어 있는 한국어의 워드넷과 그 맥락에서 똑같은 형태의 다국어로서 문서가 그러니까 사전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외의 그 데이터들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형태소 사전과 다국어 워드넷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주요 이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형태소 사전에 신규 언어들을 확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장되어 있는 사전을 오픈 소스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국어 워드넷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한국어에 대한 그러니까 워드넷 구조를 구성을 하고 이 워드넷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같이 연결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사전이나 워드넷을 구축했었을 때 실제로 텍스트 마이닝에 적용해가지고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 활용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활용 검증은 먼저 한국어 문서들을 가지고서 최근에 나온 문서들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형태소 분석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 워드넷을 구성을 했었을 때 어떠한 중요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토픽 모델링에 적용해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 다국어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워드넷을 가지고서 기계 번역을 할 경우에 이 워드넷에 유용한 점이 있는지들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이제 먼저 형태소 사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퍼스의 구성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NIA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이제 신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이제 뉴스 데이터들을 1차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NIA에서 만들어 놓은 형태소 사전이 니아딕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전이 이제 2017년도까지에 구성되어 있던 사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했던 데이터셋을 만들자라고 해서 가장 최근 뉴스인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올라와 있는 뉴스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새로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학술 논문이라고 판단을 해서 학술 논문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분석을 이제 주요한 단어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들을 이제 코퍼스를 이렇게 활용을 수집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는 전처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용어를 제거한다라든가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뭐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복합 명사를 처리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니아딕에 가지고 있는 이제 형태소 중복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각각 이제 그 중복되어 있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단어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거친 다음에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품사로서 맞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 그 나와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 즉 기술 분야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이 단어가 또 뭐 문학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즉 개체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신규 단어들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거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이제 코더에게 검증하는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량은 뭐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9만 개에 되는 이제 데이터들을 전적으로 그 빅카인즈를 이용해 가지고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돼 이제 빅카인즈를 사용했던 이유들은 원천 데이터 자체에서 빅카인즈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인물, 기간, 장소들을 1차적으로는 걸러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카인즈에서 사용되는 수집될 수 있는 분야들은 인물, 기간, 장소들을 1차적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키워드라는 셋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사실상 일반 단어로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이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타 인물, 기간, 장소가 중복되는 것들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빅카인즈를 사용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대로 형태소 분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쳐내고 나니까 한 68만 개 정도에 되는 단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내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한 69만 개의 문서들을 가지고서 또다시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인물이나 기간이나 장소 등등을 추출해내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뉴스 데이터들과 같이 중복적으로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중복되지 않은 단어 3,500개 정도를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학술 논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13만 건의 그 논문들을 뽑아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뉴스 데이터와 사실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 연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용어들을 사용을 할 때 사실 부사를 쓴다라든가 아니면 복합 명사들을 쓸 때 뭐뭐의에 뭐 예를 들자면 그 중복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형태의 개념들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뉴스라든가 기술 용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눈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쳐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장 마지막으로서 그 한 75만 개의 중복 단어들을 제거한 후에 최종적으로 75만 개의 단어들을 선정을 해서 사전으로 이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체명을 분류하는 부분들은 실제 그 그러니까 니아딕의 개체명들이 그 국립국어원 우리말쌤의 분류에 따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가톨릭, 건설 등등에 대한 분류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 원천 데이터들을 뉴스 데이터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뉴스 안에서의 분류 체계는 이러한 우리말쌤의 분류 체계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냈던 단어들이 있으면은 이 단어들이 실제로 뉴스의 카테고리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 매칭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실제로 NID에 맞는 카테고리에 어디에 맞는지들을 두 번째 2단계를 거쳐 가지고 분류를 하고 이 카테고리들을 정확하게 맞는지를 또다시 사람들이 직접 검토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 R을 이용해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할 때 테스트 결과들을 볼 경우에 기사를 하나를 놓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 5G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 하나를 놓고 그냥 코NLP로 그 형태소 분석을 했을 경우에 보시면은 화웨이라든가 그러니까 버라이즌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잘려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상용이 잘리고 화가
상용과 화가 잘리는 결과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아 딕을 넣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여전히 붙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잘리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명사들이 잘려나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기사들을 넣었을 때는 삼성전자라든가 네트워크 버라이즌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이 이미 신규 기업으로서 등록되어 있고 얘가 명사라는 것들을 저장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사전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도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뉴스 이제 IT 섹션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가지고서 형태소 사전에 넣어왔을 경우에 이제 5G라든가 아니면 수소차, 헬스케어, 웨어러블 등등의 최근에 이제 신규 히스토리라고 명명될 수 있는 단어들이 기존의 형태소 사전에 없다 보니까 빈도가 다 0으로 나왔었는데 추가로 이제 확장되어 있는 사전을 넣으니까 5G가 2,600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폴더블 폰이 나온다든가 등등에 대한 실제로 기술 분야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뉴스 섹션에서 좀 더 가장 최근 것에 대한 뉴스들을 넣고 형태소 사전을 돌렸을 경우에는 뭐 5G나 AI나 이러한 기업명 등이 정확하게 나오는 성과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국어 워드넷 부분인데요. 이 다국어 워드넷은 이제 어휘들을 목록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목록들을 만든 것들을 외국어로 번역해야 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부분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게 현지 원어민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이나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로 번역을 하는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 워드넷에서 구축을 한 다음에 그 구축된 것을 1차로는 이제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1차 기계 번역을 진행을 하고 번역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현지 원어민을 통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을 이용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워드넷이 구축되는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 작업들이 엑셀상에서 작업할 경우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전 편집기들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DB로서 그 단어 셋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어 워드넷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비카인지를 이용하시다 보면 위에 상단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은 이 키워드가 기관명인지 아니면은 인물명인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가 해당하는 단어가 실제로 분류는 어디에 분류되어 있고 상위어는 무엇이고 최상위어는 뭔지 등에 대한 하나의 분류체계, 즉 텍사노미가 적용이 되어서 그 기능들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뉴스 텍사노미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쌤 사전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이제 대상들 단어들에 대해서 상위어, 최상위어, 관련어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합하는 작업들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5만 개 정도에 대한 단어로서 한국어 워드넷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먼저 이제 한국어 전공자들에게 이 단어들이 어떠한지를 평가를 했었을 때 뭐 사어라든가 아니면 조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오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한국어 워드넷 자체들을 다시 바꾸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먼저 하나의 이제 개발 방향들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표준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만들었었는데요. 크게 실효성, 원형성, 규범성, 불가사성, 시의성이라는 5가지 측면을 통해 가지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배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원형에 가까운 단어들을 찾아내서 수정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바꾸는 작업들, 그다음에 맥락에 맞춰 가지고 그 단어들에 대한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이 해당하는 이제 그 뉴스 텍사노미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재는 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편향적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전 편집기 등을 구축을 해서 먼저 엑셀상에서 한국어 워드네스를 정리를 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DB에 올려서 사전 편집기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용어들을 이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기계 번역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외국어들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들로 이제 구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이 기계 번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 그러니까 원어민과 그냥 해당 전문가들이 이제 번역하는 단계 내에서 하나의 이제 번역 지침을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국어 워드넷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제 몇몇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은 향후 이제 그 번역 이제 기계 번역을 그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 그 사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번역을 할 때 교차 검색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위키백과라든가 해당하는 국가의 뉴스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단어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국가 해당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등등의 이제 룰들을 적용을 해서 워드넷을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입니다. 이제 뭐 공무원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검색을 할 경우에 그 공무원은 범주가 행정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 단어들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는 어떻게 번역이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무원의 최상위어는 직업이나 직종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상위어는 직업인 그리고 하위어에는 뭐 검찰총장, 행정공무원 등등에 대한 단어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같은 선상에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서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게끔 이제 사전을 그러니까 워드넷을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한국어의 전체 그러니까 다국어 워드넷의 전체 규모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한 19만 개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의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로서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지만 그 해당 국가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삭제하고 나니까 거의 한 17만 개의 단어가 포함이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적은 규모가 아닌 것이 국내에서 이제 개발했던 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에서 만든 워드넷이 13만 개의 워드넷이 있는데 이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그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것은 명사 위주의 워드넷을 그 구성을 하였는데 여기는 이제 동사, 형용사, 부사나 이런 등등에 대한 다른 품사들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13만 개의 한국어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방대한 형태의 워드넷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해외에서도 사실 비교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어휘 목록으로 따지자면 이제 5만 7천 개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기반으로 했었을 때 11만 개인데 이 단어와 연동해서 다른 나라의
그 다른 국가의 언어들은 뭐 5만 개나 4만 개 정도에 대한 단어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굉장히 큰 워드넷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넷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OB의 목록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플이 있을 때 이 애플이 그 기업인지 과일인지 등을 분류해 낸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 어떠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맥락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그 그러니까 토픽 모델링을 돌릴 경우에 그 토픽에 대해서 주제가 잘 안 먹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묶일 수 있게끔 하나의 시드 워드들을 제공해 주면은 잘 묶이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먼저 뉴스들을 자율주행 뉴스를 놓고 자율주행을 분석을 할 때 예측되는 즉 기관이라든가 기술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서 뭐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기차라든가 이러한 등등에 대한 연관어들이 실제로 워든의 구조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구조 내에 있는 키워드들을 시드워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들을 놓고 돌렸을 때 정확도들이 연구자가 해당하는 단어를 보고 이해 가능한 즉 그 네이밍이 가능한 형태들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언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능형 검색으로 가능하겠다. 즉 한국어로 검색을 넣었을 경우에 그 한국어와 연관되어 있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들을 같이 묶어서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실제로 지능형 검색을 테스트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넣으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상이어는 질병이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코로나 뭐 코비드 등등에 대한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로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모두 선택해서 검색을 할 경우에 그 검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맥락에 맞는 이제 원어들, 즉 중국어나 일본어 등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한국어만 넣어도 충분히 이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상당히 이제 그 재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결과물들을 찾아냈고 이제 실제 이제 모 대학에 이러한 이제 워드넷을 적용한 시스템들을 적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먼저 저희가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한 기술들 자체는 아직 그 사전 자체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스트란이라는 이제 그 번역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넣었을 경우에 매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제 음, 1차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번역되어 있는 결과 내에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들을 후처리로서 진행하는 데는 어, 유의미한 결과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단문으로 넣었을 때는 번역이 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처리가 잘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그만큼 성능이 아직 안 따라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 형태소 사전입니다. 이제 16만 개, 그러니까 169만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그러니까 사전을 R 사용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게끔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국어 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가장 큰 형태의 워드넷 구조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R은 그러니까 형태소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IA에 지금 이제 오픈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R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R을 그 niadig이라는 유저 딕 에서 이제 niadig이라는 형태들로서 그 사용자 사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과정 내에서 이제 얻었던 부분들은 이제 형태소 사전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20년도 상반기까지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2021년도 이제 4월 달에 다 왔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발생되었던 이제 신규 단어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신규 이제 그 말뭉치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 역시도 실제 보면은 2019년도까지의 뉴스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형태소 사전이 추가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체명 단어들을 넣는 과정 내에서 이 분류 체계가 이제 국제 표준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단체 표준으로서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에 이제 맞춰서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반의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소 사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이미 이제 그 사용자 사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도 이제 분석기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뭐 코모란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사전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형태의 형태소 분석기 같은 경우는 기구축되어 있는 이제 연구자가 미리 사전에 이제 그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사전들을 미리 넣어 놓으면은 분석이 유용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이 한계로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용자들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이제 코퍼스를 이용해 가지고 형태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그러한 그 사용자 사전을 넣을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다국어 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뭐 대상어들을 선정한다든가 해외 언어들을 번역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번역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확장할 때에 이러한 표준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중일영이라는 네 개 이제 4개국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스페인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어 등등에 대한 언어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아직 성과들이 그렇게 높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워드넷을 적용을 통해 가지고 기계 번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나온 성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